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철학자 짐 매든 박사 인터뷰인데요. 네, 플라톤의 동굴 비유랑 UFO 현상을 연결시킨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맞아요. 플라톤 동굴 비오 뭐 익숙한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벽에 비친 그림자 이야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현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 네,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UFO가 그 단서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나아가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이 고대 철학을 가지고 현대 미스터리, 그러니까 UFO 현상이나 기술 발전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뭘 놓치고 있는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먼저 플레이톤의 동굴 비유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죄수들이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그게 진짜 현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죠. 근데 매든 박사는 이게 그냥 정치적인 비유 이걸 넘어서서 뭐랄까 죽음, 정의, 인간 조건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성찰이라고 봐요. 죽음과 정의요? 네. 특히 그 플라톤의 국가 대화편 전체가 사실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영혼의 사후 세계를 다룬 에르시나로 끝난다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아하, 시작과 끝이 죽음과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랑 닿아 있다는 암시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플라톤 스스로도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철학자를 길러내려면 정의로운 도시가 필요한데 또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려면 철학자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 순환 논리. 네. 일종의 딜레마죠. 현실의 도시는 뭐 탐욕이나 불의 때문에 무너지기 쉽다고 봤고요.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은 철학자라고 해도 이 불완전한 현실로 굳이 다시 돌아와야 할 의무는 없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자, 그럼 이 관점을 가지고 UFO 현상으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이 던졌던 그 근본적인 질문 있잖아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현실에 대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네네. 바로 그게 UFO 현상이랑 만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UFO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 그 컨센서스 리얼리티라고 부르는 것에 균열을 내는 사건일 수 있다는 거죠. 컨센서스 리얼리티, 합의된 현실 같은 거요? 그렇죠. 마치 동굴비용 너머에 진짜 세상에 있다는 걸 살짝 보여주는 신호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혹시 우리가 현실의 어떤 부분을 그냥 체계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거 혹시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도서관의 개 비유랑 비슷한 건가요? 오, 네. 정확해요. 개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소리 냄새는 다 맡지만 정작 그 책 안에 담긴 정보의 의미는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도 혹시 맞습니다. 우리 인지 능력이라는 게 사실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방대한 현실 정보 중에서 딱 필요한 것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해버리도록 맞춰졌을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래서 UFO 현상이나 뭐 다른 설명 안 되는 현상들이 어쩌면 우리가 늘 걸러내던 현실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있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가 현실을 걸러낸다. 이 생각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기술은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필터 중 하나일 수도 있을 텐데. 기술 문제 중요하죠. 네,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이 그냥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오직 쓸모있는 자원으로만 보게 만드는 태도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줬는데 결국 그 기술 때문에 고통받은 것처럼 기술이 우리를 더 올가맬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이데거는 기술이 세상을 오로지 인간에게 유용한 대상으로만 규정하게 만들면서 그 존재 자체의 깊이나 의미 같은 걸 잊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존재 자체의 의미. 네, 심지어 우리가 만든 시스템, 예를 들어 뭐 AI 같은 거요. 이런 것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가 관리 대상, 그러니까 인적 자원, 취급을 받게 될 위험도 있다는 거죠. 인적 자원이라니. 네, 기술이 우리를 동굴 밖으로 꺼내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세상을 그냥 자원 덩어리로만 보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마저 부품처럼 여기게 하는 그런 더 교묘한 현대판 동굴을 만드는 걸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비판이에요. 와, 기술이 더 정교한 동굴을 만든다니. 이건 진짜 좀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술 덕분에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우주를 보고 정보를 나누고 인식이 확장되는 면도 있지 않나요? 동굴벽을 부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 그 잠재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마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관계 맺느냐 하는 그 태도의 문제일 것 같아요. 태도의 문제군요. 네, 여기서 이제 암과 믿음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플라톤은 암이라는 게 외부에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영혼이 알고 있던 진실을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이라고 갔어요. 상기, 아남네시스라고 하죠. 아, 상기. 기억해내는 거요? 네, 영혼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진리를 봤다는 거죠. 그걸 다시 떠올리는 게 암이다. 그렇다면 UFO 같은 현상이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현실의 다른 측면, 아니면 우리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신호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죠.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만약에 뭐 정부 같은 데서 UFO 정보를 확 공개하는 그런 진실 공개, 디스클로저 같은 게 벌어진다고 해도요. 네. 그게 곧바로 사람들 생각을 확 바꿀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죠? 진실이 밝혀지면 바뀌지 않을까요? 글쎄요. 사람들의 어떤 깊이 뿌리내린 믿음 체계라는 게 외부 사건 하나만으로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거든요. 진짜 변화는 아마 각자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쉬운 답이나 지름길은 없는 거군요. 그 고대 그리스 신전에 써 있었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자기 성찰로 돌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 인식의 틀, 나만의 돈굴을 돌아봐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매든 박사의 통찰도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플라톤의 동굴이든 UFO 현상이든 뭐 기술의 발전이든 이 모든 게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무엇을 진짜라고 믿고 있는지 계속 묻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 만약 우리의 현실 인식이 정말 플라톤의 동굴 속과 비슷하다면, 그리고 어쩌면 무언가가 우리를 동굴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각자는 어떤 개인적인 그림자, 그러니까 어떤 익숙한 고정관념과 마주해야만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